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C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이전에 찍었던 세컨 서드 폰을 월 34,000원에 개통한 이 영상에서 보여줬었던 호미노트 10 프로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호미노트 10 시리즈를 보면은 호미노트 10 그리고 10 프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작업자로 풀린 기기들은 호미노트 10 프로 128GB 모델과 호미노트 10 128GB 모델 이렇게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이하게 공짜 기기를 개통을 해서 작업자로 따로 구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똑같이 요금을 지불하고 개통하는 거라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스펙으로 출시한 호미노트 10 프로를 구매하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호미노트 10 프로와 호미노트 10의 차이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일단 AP치부터 램, 주사율, 카메라 화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 중에서 제가 호미노트 10 프로에 관심이 갔던 부분은 바로 1억 800만 화소와 그리고 110Hz 주사율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스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펙에 대해서 얘기드리자면, 프로세서는 옥타코어인 퀄컴 스냅드래곤 732G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2020년 퀄컴의 중상급 프리미엄 AP로 뒤에 게이밍용인 G가 붙어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칩셋입니다. 거의 퀄컴 730과 비슷하고, 프로세서 기준 동급은 포코 X3, 미 11 라이트가 같은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 730이 탑재된 모델은 갤럭시 A7을, 그리고 호미 K20730G 같은 경우에서는 갤럭시 A80, 픽셀 4a, 그리고 호미 K30 정도가 프로세서 상으로는 같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6GB LPDDR4X가 들어갔고, 용량은 64GB, 128GB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져 있고, 호미노트 10 프로는 8GB, 128GB 모델도 있습니다만 국내 작업자로 풀린 모델은 6GB, 128GB 단일 모델 뿐입니다. 디스플레이는 6.67인치 20대 9비율 2400x1080 F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밝기는 최대 700니트, 피크 밝기로는 1200니트까지 지원하고 395ppi 슈퍼 아몰레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전후면 모두 고릴라 글라스 5가 들어갔으며 8비트 DCI P3 색 영역을 지원하고 있어서 HDR10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0Hz 터치 샘플레이트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측면에는 갤럭시 S10e와 소니 엑스페리아 시리즈에서 자주 보였던 측면 지문 인식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1600만 화소, 조리개 f2.45, 후면에는 기본 1억 800만 화소, 듀얼 픽셀 f2.9 위상차 검출 AF 되는 메인 렌즈, 그리고 800만 화소 f2.2 118도 광각 렌즈, 그 다음에 500만 화소의 f2.4 망원 렌즈, 그리고 200만 화소의 f2.4인 심도 렌즈 해서 총 쿼드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들어간 1억 800만 화소는 삼성의 S5K HMX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시중에 풀린 중국 폰들에 탑재되어 있는 1억 800만 화소 모델이 대부분 이 이미지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삼성에서 내놓은 S21 울트라는 S5K HM3라고 하는 다른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 네이티브로 쓰는 거라 호미노트 10 프로와 S21 울트라의 이미지 품질의 차이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이런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자세히 비교해보니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노트 10 플러스보다 전면 카메라가 크게 좀 작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하단에는 USB-C 포트,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위아래로 듀얼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좌측면에는 물리 유심이 지원되면서 SD카드도 지원이 되는 어댑터가 꽂혀져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홀드 버튼 겸 지문인식 버튼이 있고, 그리고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문인식 속도는 꽤 빠릅니다. 상단에는 IR 센서, 2차 마이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스피커, 그 다음에 3.5mm 이어폰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그십이 아닌 중저가 폰에서 자주 보이는 3.5mm 이어폰 잭은 왠지 모르게 반갑습니다. 배터리는 5020mAh가 들어가 있고요. 퀄컴 퀵차지 4, 즉 33W 유선 충전이 지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요. IP53의 방수 방진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생활방수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튀기는 물 정도는 방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무게는 178g으로 요즘에 출시되는 폰들과 같이 일반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NFC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 출시된 중저가 모델들이 30만원 가격대로 비교할 만한 모델은 갤럭시 A32와 갤럭시 A42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그나마 비교할 만한 모델은 여기 있는 이 갤럭시 A80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인 비교 전에 스펙 비교를 먼저 해드리자면, 갤럭시 A32와 갤럭시 A42는 어딘가 나사 하나씩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패널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A32는 90Hz를 지원하지만 AP 미디어텍 헬리오 G80이 탑재되어 있고, 동영상도 촬영이 FHD까지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노스피커 4GB 램 탑재는 무난하지만 호미노트 10 프로에 비해서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나마 좀 좋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들어갔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A42는 주사율 60Hz의 HD 화질까지 지원을 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카메라는 갤럭시 A32에 비해 화소가 좀 떨어지지만은 4K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A32와 똑같이 모노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으며 4GB 램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스냅드래곤 750G 프로세서를 탑재했다는 점이 있어서 호미노트 10 프로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내주는
준다는 점에서 고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화질의 750G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것은 나름 게임용은 쓸만하지 않나 이런 내피셜이 돌기도 합니다. 확실히 스펙상으로 보면은 갤럭시 A32와 A42 호미노스 템프로에 비해서 여러모로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펙 비교랑 실사용은 또 다르긴 하죠. AS, 브랜드 가치, 신뢰도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과의 비교에서 샤오미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관심은 가지만 사기에는 애매한 느낌. 샤오미 중국이잖아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비교하게 될 갤럭시 A80의 스펙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양상의 스펙을 보여줍니다. 제가 가진 스마트폰 중에서는 거의 60% 정도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일단 비교고는 메인폰인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그 다음에 제 세컨폰으로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 10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0과 노트 10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메인 카메라에는 OI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찍혔지만 A80과 그리고 호미노스 10 프로는 OIS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흔들리게 찍혔습니다. 그 특징이 두드러진 부분은 모니터 받침대 아래에 보면 이전에 리뷰했었던 M720을 확대해서 볼 경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아이폰 10은 로지텍 로고가 뚜렷하게 보인 반면에 A80과 호미노스 10 프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A80은 좀 흔들려서 찍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각 렌즈는 아이폰 10은 안타깝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호미노스 10 프로 그리고 A80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운데 투명한 마네킹을 기준으로 해서 찍었을 경우 노트 10 플러스가 가장 뚜렷하게 찍혔고 다음 호미노트 10 프로 갤럭시 A80 순서로 뚜렷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주변부 AKG N400에 프린팅된 AKG 로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화질이 떨어져도 AKG의 정확한 글자가 보였지만 호미노트 10 프로는 그 테두리만 어렴풋이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갤럭시 A80은 아예 뭉개져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두배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노트 10 플러스, 아이폰 10, 호미노트 10 프로에만 있습니다. 네, A80은 없고요. 자, 중앙에 위쪽에 조그마한 앰프에 마이 앰프 쪽을 비교해보면 노트 10 플러스는 아주 깔끔하게 찍힌 반면 아이폰 10은 다소 노이즈가 들어가 있어서 뿌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호미노트 10 프로는 수처한 느낌이 날 정도로 많이 안 좋은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저조도 상황에서의 비교인데요. 여기서는 방에 불을 다 끄고 왼쪽에 비추는 빛은 이제 컴퓨터, 여기 있는 이 컴퓨터 불빛으로만 이제 비추었을 때의 상황이고 제 구형 맥북 위에 올려놓은 KDA RESD 피규어를 포커스로 찍었을 경우입니다. 호미노스 10 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저조도 상황에서 찍을 때 더 정확한 모습을 찍기 위해 잠시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어야 했는데요. 보조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AI가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손에 들고 몇 초 동안 찍을 경우 피규어의 선이 아주 매끄럽게 따지면서 노이즈도 최대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그런 기능을 안 쓸 경우에는 많이 흐릿한 결과물이 다른 핸드폰에 비해서 결과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카메라의 결과물 순서대로 봤을 때 저조도 보조 없이 찍었을 경우 순서가 노트 10 플러스, 아이폰 10, 갤럭시 A80, 호미노스 10 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조도 보조를 켜고 찍었을 경우에는 놀랍게도 호미노트 10 프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그 다음에 아이폰 10, 그리고 갤럭시 A80 결과물이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물론 상을 정확하게 맺고 찍는 것은 노트 10 플러스가 정확하게 맞지만 호미노트 10 프로는 노이즈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내줬다고 판단하여 호미노트 10 프로의 결과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로 저조도 사진은 야간 사진 모드로 찍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진 모드로 찍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호미노트 10 프로의 대표적인 기능인 1억 800만 화소 사진 비교인데요. 먼저 1억 800만 모드와 일반 모드의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모드의 사진은 살짝 흔들렸는데요. 모니터 설정 부분을 보면 좀 더 뚜렷한 모습의 사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갤럭시 A80의 4800만 화소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의외로 갤럭시 A80의 4800만 화소의 화질이 좀 더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좀 많이 줌을 해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전에 비교했던 조그마한 앰프 쪽에 마이 앰프 글자를 비교해보면 둘 다 흐릿한 건 마찬가지지만 갤럭시 A80의 샤프닝이 좀 더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좀 더 뚜렷한 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밑에 있는 M720 로지텍 로고만 봐도 갤럭시 A80의 결과물이 좀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1억 800만 화소라서 무조건 좋은 사진을 뽑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소프트웨어 차이점이 느껴지네요. 다음은 영상 비교입니다. 모든 기종이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대신 갤럭시 A80과 호미노트 10 프로는 4K 3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노트 10 플러스와 아이폰 10은 4K 60프레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기종 모두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며 HDR 녹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이외 안드로이드 진영은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이퍼랩스 및 타임랩스, 스테디 비디오 등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벤치마크 비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벤치마킹의 결과를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폰 10, 노트 10 플러스, 홈미노스 10 프로, 갤럭시 A80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홈미노스 10 프로는 무난한 수준의 퍼포먼스, 딱 기대했던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게이밍 비교입니다. 아이폰 10은 모니터링 할 앱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이렇게 3개만 가지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할 게임은 스마트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스펙을 요구하는 원신 게임 플레이를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니터링 앱 그리고 스크린 레코딩 앱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은 개발자 옵션의 GPU 워치, 샤오미도 개발자 옵션의 파워 모니터를 사용해서 비교했습니다. 먼저 그래픽 품질 낮음으로 설정했을 경우입니다. 일단 노트 10 플러스가 꾸준히 55프레임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CPU, GPU 사용률 도 40에서 60%대라 안정적입니다. 갤럭시 A80은 불안불안하지만 보통 20에서 23프레임대, 전투도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홈미노트 10 프로는 일단 플로드인 것을 봤을 때 90에서 100% 끌어서 쓴다는 느낌이 듭니다. 프레임도 10에서 15프레임 정도 나와서 다소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을 경우입니다. 매우 높음 옵션에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CPU, GPU 사용률이 70에서 90%대로 좀 높아지긴 하지만 55프레임을 꾸준히 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플래그십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갤럭시 A80 CPU 사용률이 80에서 90%지만 GPU 사용률이 40에서 60%대로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11에서 16프레임만 나옵니다. 참고로 전투가 일어나면 11프레임대로 뚝뚝 끊기게 됩니다. 홈미노트 10 프로는 완전히 플로드인 것 같고요. 프레임은 8에서 14프레임을 내주면서 발열도 엄청 심합니다. 잠깐 사용했는데 폰이 뜨뜻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게임 내 물건이 로딩이 안 돼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갤럭시 A80보다 더 좋은 칩셋을 썼음에도 최적화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으로 봤을 때 고성능 게이밍 폰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모노 스피커인 갤럭시 A80을 제외하고 홈미노트 10 프로의 스피커 품질은 매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보다 살짝 부스트가 있어서 자극적인 음질을 들려준다는 게 흠이지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해상도 음역대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반면 홈미노트 10 프로는 좀 더 고음과 저음역대의 부스트를 빵빵하게 터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이폰의 그 저음역대의 베이스 소리는 못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사용할 이어폰은 AKG ANC C타입 이어폰을 사용할 생각이고요. 아이폰 10은 8핀이기 때문에 아이폰 10을 제외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에서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홈미노트 10 프로의 하이파이 옵션을 아예 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비교를 해봤을 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월등한 사운드에 비해 갤럭시 A80과 홈미노트 10 프로의 음질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여기서 굳이 좀 우열을 비교하고자 한다면은 갤럭시 A80이 홈미노트 10 프로보다 살짝 더 좋은 사운드를 내줬다는 점이 좀 인상 깊습니다. 혹시나 사운드 효과를 켜서 유선으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나 해서 홈미노트 10 프로에는 소니의 MDR NC750을 가지고 그리고 갤럭시 A80에는 AKG ANC C타입 이어폰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이어폰의 차이도 좀 있긴 하겠지만은 소리 출력도 작고 해상도도 너무 형편이 없다는 것이 C타입 으로 시험을 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맡게 되어가지고 비교 대상이 못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서 추가 촬영하겠습니다. 사실 갤럭시의 돌비 사운드와 호미노트 템프로의 하이파이 사운드는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같은 조건에 같은 효과를 가진 타사 스마트폰을 비교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LG V50과 사운드를 비교하였습니다. LG V50도 하이파이 쿼드덱의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하이파이 효과를 가진 두 폰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LG V50은 같은 조건을 위해서 DTS-X 사운드 효과를 꺼줬고요. 볼륨은 LG V50이 75단계 중에 40단계, 그리고 호미노트 템프로가 15단계 중에 8로 맞춰서 둘 다 같은 볼륨으로 설정했고요. 이어폰은 소니의 MDR NC750을 가지고 번갈아 끼우면서 직접 사운드를 비교했습니다. 이 둘에서 느꼈던 차이점은 바로 출력과 공간감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둘은 연관이 있는데요. 같은 볼륨으로 설정을 해놔도 호미노트 템프로의 사운드가 좀 더 작게 들렸습니다. 출력이 낮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심지어 이 출력이 낮음으로 공간감이 안 생겨서 해상력도 떨어지게 된다는 점도 보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해상력만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내린 결론은 샤오미 호미노트 템프로의 하이파이 기능은 그냥 곁다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음감용으로 이 핸드폰을 쓰기에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V50이 출시한 지가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음감용으로 듣기에는 꽤 괜찮은 폰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교를 통해 그나마 객관적으로 호미노트 템프로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호미노트 템프로는 게임용, 음질용으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사용상 가장 적합한 용도는 영상 소비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교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부분이고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도 괜찮고 화면도 20대 9 비율의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간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전면 생각보다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고 품질도 좋습니다. 아마 호미노트 템프로의 가격은 대부분 이 디스플레이 스펙을 몰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도 자신의 선택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 120Hz에서 오는 부드러운 주사율은 더욱 만족감을 높여준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120Hz는 모든 앱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Hz 주사율이 나오던 화면이 60Hz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앱마다 지원하는 주사율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OD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꺼지더라고요. 계속해서 뜨게 하는 설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프로세서 성능이 못 받쳐주는 건지 터치 씹힘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운드는 USB-C 타입 3.5파 이어폰 단자로 듣는 것은 좀 비추드리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듣지 못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출력이 좀 적다, 그러니까 볼륨이 좀 작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듣는 것이 사운드 쪽으로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음향 사운드 효과로 들어간 하이파이 오디오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부스트는 좀 있어서 살짝 이질적으로 들릴진 몰라도 적어도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얼추 비슷한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점이 정말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꽤 만족스럽습니다. OIS가 빠진 건 아쉽지만 쿼드 렌즈로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요. 물론 플래그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대 생각하면 알차게 여러가지 잘 넣어줬다고 생각합니다. 34W 퀄컴 퀵차지 4가 들어간 5020mAh의 배터리 성능도 좋았습니다. 스마트폰 게임까지 같이 병행해서 평상시 사용하던 대로 사용해도 배터리가 약 31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충전 속도도 빨라서 만약 밤에 충전을 깜빡하셨더라도 아침까지 사용하기에는 무난하기 때문에 출근하고 충전한다까지 고려하면 매우 괜찮은 배터리 성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 부분에서의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냅드래곤 732G, 램 6GB는 요즘 나오는 중저가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성능을 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스마트폰 게임에서 갤럭시 A80보다 못한 성적을 내준다는 점은 확실히 고성능 작업에서의 최적화가 덜 됐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6GB 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백그라운드 돌려놓은 앱을 족족 리프레시 되는 일이 잦아져서 유튜브를 보다가도 게임을 틀거나 카메라 앱을 틀거나 다른 작업을 하기만 하면은 다 초기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크롬이나 설정과 같이 스마트폰에 부담이 적은 작업을 몇 개 띄운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지라도 카메라, 게임 이런 거 하나 띄워놓으면은 앱들이 다시 리프레시 되는 사태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중저가 스마트폰은 그런지 몰라도 최적화 문제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IP 등급은 IP53이라 아쉽지만 중저가 폰에 방수 방지는 안 넣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만 넣어줘도 뭐 간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리 듀얼 유심을 지원한다는 점은 국내 폰에서는 거의 뭐 없죠. 심지어 SD카드 메모리도 지원을 한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하죠. 그리고 3.5파 이어폰 잭도 빠지는 추세인데 꼼꼼히 넣어줬다는 점도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친구의 가격은 정가 31만 9천원, 현재 다나와 기준으로는 28만 9천원에 살 수 있고요. 120Hz
1억 800만 화소, 준수한 스피커와 사운드 성능, 그리고 시원한 디스플레이에 쓸만한 쿼드 카메라의 준수한 디자인까지. 뭐 이 정도라면은 솔직히 뭐 30만원대란 것 자체가 좀 과분하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센서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필요한 센서들은 다 넣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구매하시기 전에 이건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국 스마트폰이라는 점이 확실히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성능과 가격은 매우 마음에 들지만 최근까지 중국에서의 개인정보 탈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이제 다양한 뉴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점은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 사용감으로 만족하지만은 여전히 뒤가 캥기는 느낌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무턱대고 추천드린다 라는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상이 다소 길어졌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다양한 IT 기기를 리뷰하고 꿀팁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저는 이만 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